오늘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다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이 있습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박영황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영황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로버트 보시 코리아 마케팅 직무 인턴 네. 지원자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저희가 한번 다뤘던 회사죠.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제작하는 회사고 또 공구 제품도 굉장히 많이 만드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인턴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인턴과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혹시 좀 차이가 있나요? 네. 로버트 보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인턴십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용에 있어서는 뭐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없지만 네. 다른 인턴과의 좀 차별화된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은 친구들이 6개월 동안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같이 참여해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인턴십 과정이고요. 네. 돈도 돈도 좀 주기 때문에 130에서 한 160만 원 정도 줍니다. 아, 네, 돈을 받으면서 실제 내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어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인턴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정사원 지원 시에 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당연히.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 보시 글로벌 계열사나 이제 관계사 쪽으로 네. 지원할 때에는 인턴한 경험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네. 꼭 굳이 뭐 다른 보시 회사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회사에 지원하더라도 보시에서의 인턴십 경험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원자의 프로필을 한번 살펴볼까요? 좋아요. 성별은 남자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미국 드라마 시청, 네. 블로그, 축구, 탁구라고 합니다. 새롭네요. 네, 전공은요. 국제경영학과 2017년 2월 졸업 예정이고요. 예. 학점이 높아요. 3.88. 3.88이고요. 자격증은 일종 교통운전면허 그리고 GA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네. 또 모스 자격증도 있네요. 그렇죠. 어학도 높아요. 굉장하네요, 이거는. 토익이 980점. 역대 최고 점수인 것 같아요, 이 지원자 중에. 990이 만점이니까 그렇죠. 사실상 뭐 거의 대부분을 맞춘 거죠. 네. 오픽도 높아요. AL이에요. 굉장하네요, 예. 엄청납니다. 상당한 어학 실력의 소유자네요. 맞아요. 수상 경력은 뉴욕 한인회 감사장, K-페스티벌 의전을 수행했고요. 네. 국제학부 글로벌 포럼 진행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웹 프로그래밍 개발 동아리, 국제경영학과 학생회장, 요식업 브랜드 온라인 마케팅, 아유. 뉴욕대 교환학생 5개월 있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예. 경력으로는요, 주한미군 상공회의소 재단팀에서 인턴을 2개월간 했고요. 네. 다국어 다문화 지식교류 커뮤니티 인턴을 또 역시 2개월, 네. 미국 마케팅팀 인턴을 5개월간 했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엄친아의 느낌인데요? 진짜 엄친한 것 같아요. 이거 여태까지 나왔던 분 중에 거의 역대 탈스펙급으로 굉장히 대단하신 분 같고 네. 학점도 높은데 이분은 토익 점수가 거의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만점에 가까운 네. 굉장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국 드라마 시청이 취미고 네. 미국에서 인턴 생활도 했다고 하고 그래서인지 뭐 오픽도 최상위 등급인 AL을 받았습니다. 야. 일단은 이제 오픽 A라고 하면 네네.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 수준이냐면 거의 뭐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 수준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AA 등급, 네네. IH, IM, IM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많이 취득하는데 최고 그, 등급이다. 네, 그 밑에 단계도 있습니다. 예. 뭐 노보이스 단계라고 해서 네네. 있는데요. 예. 네, 근데 시험을 보면 대부분 다 그 IM 정도 수준에서 대학생들이 점수를 받고 있고요. 네. 잘하면 좀 IH 정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AA 정도라고 하면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정말 잘하는 거죠. 영어에 대한 부분들은.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또 자격증도 보면요. 저는 좀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구글 애널리스틱, 예, 네네. 애널리틱스 뭐 애널리틱스. 이런 것도 있는데 저건 뭔가요? 이거 이제 학생들이 많이 따는 자격증은 예.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구글을 이용해서 뭐 네. 방문자를 분석한다든지 뭐 수요를 분석한다든지 웹을 분석한다든지에 대한 관련된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계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마케팅에도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마케팅에는 뭐 통계가 필수기 때문에 아. 필수적인 역량을 잘 이제 갖추고 있고 예. 특히 온라인 쪽 마케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GA 자격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럼 혹시 눈여겨본 부분 같은 건 좀 있습니까? 스펙 중에?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네.
이 친구가 뭐 웹 프로그래밍 개발 동아리도 했었고 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 동아리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볼 땐 분석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석. 네, 언어적인 부분 외적으로도 분석력도 갖추고 있는 친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네. 친구 나왔습니다. 뭐 오늘의 주인공은 학점, 어학 네. 점수, 네. 대내외 활동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정말 그야말로 엄친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도 뭐 고민이 있을까 했는데 네.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네. 아,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살펴볼게요. 한번 볼게요. 네. 외국계 회사의 인턴 포지션을 보면은 우수 인턴으로 선정 시 정직원 채용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수 인턴이 되기 위한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 야 이거 이제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인턴이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볼 텐데 어떻게 하면 인턴. 우수 인턴이 되나요? 일단 생각하는 질문에 이후에 처음부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미 인턴을 넘어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인턴 하는 것도 금턴이라고 해서 많이 그렇죠. 어려워하는데 이 네. 친구의 고민은 뭐 그게 아니라 우수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채워서. 채용까지 이뤄갈 수 그러니까요.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일에 대한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잘해야 된다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업무적인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되는데 네. 아무래도 뭐 보씨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에 근무들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업무적인 부분 외적으로 관계적인 측면도 굉장히 잘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게 이 친구가 실력이 뛰어나고 우수한 면도 있겠지만 네. 같이 일할 때 같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인턴 생활하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소서 항목마다 관련된 경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모두 쓰는 것이 좋을까요? 야, 이거는 이게 질문 자체도 약간 자기 자랑 중에 하나인데 가진 자의 여유죠. 가진 자의 여유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가진 게 워낙 다양한 경험과 그 대내 활동이 있기 때문에 뭘 쓸까 좀 약간 헛갈리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네네. 싶은데요. 이 친구가 보니까 진짜 경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소서도 보면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좀 많이 나열한 편이었는데 네. 우리가 항상 자소 쓸 때 구체적으로 써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나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역량을 갖추었는지 보여주기 힘들기 때문에 네. 다양한 경험을 쓰기보다는 하나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경험을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오늘의 주인공.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방법을 모색해 볼까요? 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원하신 직무에 지원하게 되신 동기를 간략하게 밝히고 본인이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네, 일단 지원 동기와 자질을 좀 묻는 항목인 것 같은데 네. 뭐라고 썼는지 일단 한번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소제목 마케팅 인턴의 핵심 역량 그것은 고객 중심 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팀워크. 일단은 자질로. 세 가지로 자질을 뽑았네요. 네. 네, 제가 보니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고객 중심적인 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팀워크 이 세 가지를 제가 볼 때 하나의 경험에 다 녹여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쓰게 되면 고객 중심적인 사고가 중요한 건지, 커뮤니케이션을 어필할 건지, 팀워크를 자기가 강점을 어필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소제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 세 가지 자질을 잘 풀었는지 한번 우리 보미 아나운서가 읽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마케팅 인턴의 핵심 역량, 고객 중심 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팀워크. 올여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위 세 가지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프로그램을 자사의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홍보 콘텐츠의 노출과 도달률을 높이기 위하여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를 적절히 선정하고 잠재 고객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마케팅 캠페인을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및 모집 과정에서 전국 대학 관련 부처에서 200명에 가까운 개인 지원자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정신을 갖고 유연하게 팀의 목표에 계획에 따라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 결과 투입 시간 대비 역대 가장 많은 지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활용하여 보쉬의 자동차 부품 마케팅팀에서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1위의 자동차 부품 기업인 보쉬에서 마케팅 실무와 프로세스에 관한 다양한 역량을 배우며 성장하겠습니다. 예, 멘토님, 이 경력이 좀 소제목을 잘 뒷받침하는 것 같으셨나요? 세 가지나 주제가 됐었는데. 좀. 네네네. 이 친구가 보니까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일한 경험을 썼는데요. 네. 소재 선택에 대한 부분은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러 가지들 하나하나를 좀 짧게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발휘했는지, 뭐 팀워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는 제시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있다면요? 그래서 인상 깊게 본 부분은요. 예를 들면 그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정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자신이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나 마케팅 캠페인을 실행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뭐 온라인 홍보 콘텐츠의 노출과 도달을 높이게 노력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이 친구가 굉장히 좀 분석적으로 업무를 하는 친구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내용 안에서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수정을 만약에 한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좀 수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마케팅에 대한 지원 동기를 같이 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이 없고 자기가 가진 강점만 어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썼다면 훨씬 더 마케팅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입사하고 싶은지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보쉬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분석력과 홍보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어필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네. 학교 생활 동안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함으로써 얻게 된 성취감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고 신입, 자신의 전 직장 경험 중에서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일단은 뭐 인턴 지원자니까 신입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 그 학교 생활 중에 좀 남다른 경험 같은 걸 적으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뭐 이 항목에 대한 소제목은 어떻게 썼는지 그거부터 한번 볼게요. 네. 소셜 벤처 기업의 마케팅 제안을 통한 홈페이지 퍼포먼스 실제 개선. 이 홈페이지 퍼포먼스 개선이라고 이게 단어가 좀 어려운 건데 어떤 일을 했는지는 대충 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멘토님? 일단은 뭐 이 친구가 남다른 경험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퍼포먼스를 개선했다 이런 내용을 쓴 거라서 네네. 좀 길게 나온 소제목이긴 하지만 충분히 그 내용적인 부분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소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제안으로 좀 개선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글로벌 소셜 벤처 회사에서 마케팅 인턴으로 근무 당시 홈페이지의 재방문율과 이탈률을 개선하여 더 많은 고객에게 회사의 가치를 전달하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완료한 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해서 고객의 이탈 지점과 병목 현상이 일어날 만한 지점들을 찾았습니다. 대표 이사님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고객 니즈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홈페이지 개선 제안서를 작성하였고 2달의 짧은 인턴십이었지만 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저의 열정을 대표 이사님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저의 제안이 실제로 홈페이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이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은 페이지에 머물도록 유도하여 콘텐츠 도달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을 활용해서 보쉬의 자동차 부품 마케팅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마케팅 프로젝트에서 맡은 바를 수행하겠습니다. 네. 소셜 회사에서 겪은 경험을 소재로 썼는데요. 네. 질문에서 물은 남다른 경험에 적합한 건가요? 실제로 이제 한 네. 회사의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인턴 사원들이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대한 그 개선할 부분을 좀 지적해봐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턴이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그거를 개선하고 보다 더 좋게 만들었던 것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남들과 다른 경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멘토님이 눈여겨본 부분이 이제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부분인가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뭘 잘하고 뭘 어필해야 되는지 좀 알면서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특히 주어진 업무를 완료한 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다라고 하는 또 나름대로의 주인 정신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네. 이런 표현들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고객 이탈 지점과 병물 현상이 일어날 지점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들도 내가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네, 잘 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혹시 이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수정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그 자기가 이것이 왜 남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냥 홈페이지를 개선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접속률을 높였던 부분들은 내가 보시코리아에서 마케팅 업무를 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까지 썼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항목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지원하신 회사 직무 근무지에 관련해서 특별히 희망하는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자신의 포부를 밝혀주세요. 보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뽑을 때는 일반직으로 해서 뽑아가지고 그 안에 뭐 영업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직무들을 일단 정해놓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 또 그다음에 용인에서 하고 싶은지 대전에서 하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이 친구가 무슨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용인 지역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서술돼야만 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는 회사에 어떤 점을 원하는지 소제목을 통해서 한번 유추를 해볼까요? 네. 경영학도에서 성공적인 마케터로 가는 첫걸음, 보시에서 그렇죠. 이게 마케팅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거겠죠,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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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첫 걸음을 보시에서 떼고 다음 걸음은 다른 회사에서 떼겠다. 뭐 이런 의미 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예. 우리 선생님께서 근데 너무 꼬아세요. 너무 꼬았나요, 제가? 예, 그건 아닐까. 그래서 뭐첫 걸음만 보시에서 아, 예. 느낌? 전문가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경영학도에서 성공적인 마케터로 가는 첫걸음, 보시에서 저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 메이커 보시 마케팅팀 인턴십이야말로 업계 1위의 마케팅 프로세스를 배우고 성공적인 마케터가 되기 위한 최고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차례의 인턴십에서는 B2B 마케팅 사무 보조를 비롯 행사 참가자 홍보 및 모집을 수행하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시의 자동차 부품 마케팅팀 업무 환경을 잘 이해하고 팀에 융화되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한 소셜 벤처 기업에서는 동료 인턴들과 함께 인턴 매뉴얼을 최초로 제작하였습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에서는 인턴 관련 글을 꾸준히 블로그에 포스팅하여 내부 직원은 물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시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탐구하여 보시자동차 부품 마케팅팀의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다양합니다. 일단은 인턴 경험을 쭉쭉쭉쭉쭉 나열을 했는데 너무 네네. 많은 거 아닙니까? 혹시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쭉쭉 나열했는데 이 그 항목은 입사 후 포부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앞에서 뭐 자기가 뭐 소셜 벤처 마케팅에서 홈페이지 개선하고 이런 것들은 앞에 경험이 다 썼기 때문에 네. 굳이 입사 후 포부에는 이런 걸 쓰기보다는 내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방향으로 더 써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눈여겨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이 친구가 기존에 3번의 인턴을 했다라고 했는데 다 B2B 마케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보시가 소비자들을 위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 B2C보다는 B2B에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어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소셜 벤처에서 내가 인턴하면서 매뉴얼을 최초로 제작했다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적극적인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면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잘 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자기소개서가 되기 위해서 좀 고친다면 어디를 네. 좀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을까요? 자기가 한 경험 자체가 나오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이 썼죠. 네. 그래서 실제로 나는 B2B 마케팅 사무보조 업무들을 하면서 기업과 기업 간의 마케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사해서 보다 빠르게 인턴십에 적응해서 회사의 어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방향의 어떤 포부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자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채원이와 보미의 B급 처방전.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요. 네네. 좀 욕심을 덜어내라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쵸, 그쵸. 워낙 뭐 많은 경험과 대내 활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면접장에 간다면 충분히 면접장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자소서 안에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더 자세히 풀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좀 약간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긴 네. 한데요. 오히려 이렇게 정말 많은 거를 이렇게 한 친구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그 정말 내가 지원하고 싶은 회사가 정말 어디인지 진정성 있게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보시라서 이 보시에 맞는 경력을 쓸 수 있고 어디에 가서 어디에 맞는 경력을 쓸 수 있고 이런 것보다는 진정성 있게 정말 내가 어떤 기업에 정말 취업하고 싶은지 또는 그 취업에 그곳에 이제 취업하려면은 어떤 나의 이력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멘토님 이제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결정을 내려주시죠. 두 분 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뭐 우리가 늘 구체적으로 써라. 네. 그다음에 한 가지 경험을 좀 잘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써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좀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자기가 분석적인 걸 잘한다는 그런 것은 어필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외에 우리가 마케팅 업무하면서 필요한 게 뭐 기획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대인관계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의 역량들을 좀 골고루 썼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골고루 네, 오히려 또 알겠습니다. 멘토님은 골고루 썼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방전까지 한번 진행해봤고요. 이번에는 네. 모의 면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뭐 인턴한 것만 봐도 3번이나 인턴을 했는데 예. 왜 또 보시코리아에서 인턴하려고 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인턴이라는 것 자체가 배움의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인턴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자체를 저라는 그런 역량 키우기에 좀 많이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인턴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네. 아니 인턴 3번이나 했으면 많이 네네. 배운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10번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10번이나 인턴하면 네네. 인턴만 계속하지 왜 취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턴의 완성이 이제 취업이기 때문에 그때 정도 취업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인턴만 하고 나중에 우리 정규직 채용할 때는 또 네네. 지원하지 않을 겁니까? 아니 완전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상 이 나머지 3번의 인턴이 여기로 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아닐걸요? 네, 그럼 그 전에 회사는 굉장히 좀 서운해하겠는데요. 아니요. 그 전에 회사도 굉장히 소중한 회사고 이 부모님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지만 제 마지막 부모님은 보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질문이 네. 그러니까 인턴을 많이 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실제적으로 스펙 쌓기를 위한 인턴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 친구는 뭐 주한미군에서도 대사관에서도 했었고 여러 군데에서 뭐 소셜 마케팅 회사에서도 일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인턴들이 많은 건 좋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왜 너무 많으면. 네, 바로 그 취업을 준비하지 않고 또 왜 인턴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면접관 입장에서는 좀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그럼 거는 네.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약간 내가 완성되지 못함을 그냥 겸손한 자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물론 3번의 인턴 과정을 통해서도 자기가 뭔가를 배운 게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보시코리아에서 인턴은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인턴이 때문에 네. 다른 회사에서 어떤 보조적인 업무를 했다면 보시코리아에서 인턴은 실제적인 업무들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턴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런 면에서 다른 인턴과는 차별화된 인턴십 과정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원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네. 보시코리아에는 좀 알맞는 답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혹시 진짜 선생님께서 하셨던 답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인턴만 하고 끝나겠네라는 답변 분명히 라는 질문이 어딘가에서 분명히 들려오시니 이런 거에 대한 좀 답변 그쵸. 바이블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첫 걸음은 뭐 보시에서 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원할 때 인턴에 지원할 때 물론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 그 회사에 입사하고 싶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는 느낌을 보여주는 게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일만 배우고 가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뭐 보시코리아 입사를 하기 위해서 그 전 과정이 바로 인턴십의 6개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케팅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익혀 나가고 네. 회사의 조직 문화나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해 나간다면 네. 나중에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희 이런 모습들을 잘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네, 계속해서 일을 보시야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더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보니까 오픽도 AL이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은 제가 볼 때는 마케팅 팀보다는 해외 영업 쪽 부분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혹시 마케팅 말고 다른 직무로 하라고 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맡겨주신다면 뭐 원활하게 수행할 자신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대외 활동이라든지 경력 활동들이 다 마케팅에 특화된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한 경력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마케팅 직무를 맡겨주신다면 더 원활하게 수행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영업 하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저는 해외 영업도 사실은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는 게 마케팅 직무로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는 또 어떻게 우리나라랑 다르게 영업을 하는지 배워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역량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마케팅 말고도 해외 영업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왜 마케팅만을 고집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마케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간절함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질문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질문 다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그럼 마케팅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원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간절함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미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고 먼저 얘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너무 이 마케팅만 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럼 다른 직무로 진짜 보낼 수 있는데 마케팅 말고 다른 직무 안 할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제가 지원한 직무가 마케팅 직무이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뭐 GA 자격증, 통계 관련된 다양한 마케팅 업무들을 해보면서 마케팅 업무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보시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해주는 거죠. 하지만 회사에서 저의 역량을 충분히 평가하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보시코리아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곳이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들로 말씀드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결국은 얘기하는 거죠. 면접자가 좀 집요하게 그럼 네. 다른 직무는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유도를 하면 뭐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회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좀 다른 곳에도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죠? 어쩌면 마케팅보다는 해외 영업 쪽이 더 잘 어울리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마케팅만 고집한다면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을 뭐 건 채용이 없죠. 안 될 수도 없죠. 네.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자가 보낸 질문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네. 저는 영업 기획, 마케팅, 해외 영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직무가 요구하는 자질이 많이 달라서 고민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해줬어요. 네. 네. 대부분 이제 지원자들이 음. 두 가지 정도는 하거든요. 두 가지 네. 정도의 어떤 직무를 선택해서 지원하긴 하는데 이 친구는 영업기획, 마케팅, 해외 영업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직무가 지원하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조금 포부나 지원록이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직무를 이제 선택해서 지원하다 보면 본인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이랑 해외 영업으로 두 가지 정도로 직무 정도를 줄이고요. 네. 특히 마케팅과 해외 영업의 공통적인 자질 자체가 되게 꼼꼼하고 분석적인 업무들을 많이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자기 공통적인 역량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네. 나중에 포부나 어떤 지원록이 부분만 살짝 마케팅에 맞춰서 또는 해외 영업에 맞춰서 좀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파고가 아닌 이상 그렇죠. 이 세 가지 직무를 모두 준비하는 거에는 여력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마케팅과 해외 영업에 좀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로보트보시 코리아 마케팅 직무 인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